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신문 보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진아이즈는 어떻게 보고 어디까지 보고 필요한 건 어디까지 점검하는지, 그런 이야기 해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한번 볼게요. 기사 다 읽지 않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23일자 9월 4일자 매경입니다. 보면은 저 요거 때문에 갖고 왔거든요. 보세요. 여기 이제 아파트 조금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은 간단하단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초의 반포자이가 미분양이었다. 믿어지세요? 서초 레미안 버스티지 바로 그 옆에 있죠. 마포 그 유명한 마레프도 미분양이었어요. 서대문 DMC 파크뷰자이 요것도 미분양이었고, 강동의 이전대장 고레일이라고 부르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도 미분양이었어요. 이 기사 딱 보고 저는 연도종리 중요한 정보만 딱 주셨어요. 이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표 하나 만드는데 시간 많이 들여야 돼요. 분양 시기, 분양가 다 체크하셔야죠. 입주 후 2년 시세, 그리고 올해 실거래가까지. 정말 기자님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쫙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연도 딱 보고 그냥 답이 나왔어요. 왜 미분양인지. 근데 물론 이제 요 연도를 안 보면 분양가가 너무 높았나? 입지들 보니까 분양가 너무 높게 받았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리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는지 지금 또 체크해 보려면 벌써 이게 한참 전인데, 15년 전인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일단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요런 거 보고, 보통 분들은 동의되시면 1번 올려주시고, 저는 그렇진 않는데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그 다음에 제가 얼마큼을 드릴지를 결정하거든요. 요런 기사 보면 보통은 쭉 읽어보시기도 하고, 뭐 여기 위에 중요한 것만 읽어보고, 그때 샀으면 좋았을걸. 그때 산 사람들 너무 좋았겠다. 어떻게 저게 미분양이야. 저때 시기가 딱 맞았던 사람들은 완전 복 받았네. 요런 생각을 나는 한다. 이 기사 보고. 요러신 분들 한번 1번 쭉 올려주시고, 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더 깊이든 아무튼 좀 다르게 생각한다. 여기 질문 지금 미분양이 하락 초기였나요? 그거를 이 연도 보면 찾아낼 수 있거든요.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렇게 신문을 보고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굉장히 앞서가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신문을 봤잖아요. 신문 안 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두 번째, 신문 보고도 그런 생각 없이 지식만, 그래 이런 게 미분양이 있었어 하고 지식만 열심히 습득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 굉장히 훌륭해요. 많은 분들이 용기 내서 답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통 생각하고, 아깝다. 지금 저런 거 없나? 물론 여기까지 생각을 해요. 네, 요것들 간단하게만 좀 제가 파악을 해볼게요. 저는 이 연도 보고 바로 답 나왔어요. 8년. 2008년부터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2008년, 9년 세계 금융위기 시작됐죠. 네. 이게 세계적인 거였고, 뭐 우리나라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적으로 만 한 2년 이상 꾸준하게 내려줬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대단지로 분양하는 것들이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딱 그 시점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가장 커요. 그래서 8년, 9년 그 여파로 저희가 한 11년, 12년 이렇게까지도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 누가 사겠어요? 반포자이 레미안 포스티지 요런 메인 입지 서초에서 미분양이 나고 강남까지 미분양이 날 때, 서초 미분양 나는 것만 봐도 여기 강 건너 마포, 그 다음에 여기 동래문 같은 경우도 여기가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곳들이 미분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강동의 고래일까지도 14년도까지인데도 미분양. 저는 가장 키워드가 세계금융위기라고 봐요. 그렇지만 한번 팩트 폭격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분양가, 입주할 때 시세, 막 분양가를 찾으려면 자료를 많이 뒤져야 돼요. 여기 근데 분양가 다 찾아놓으셨어요. 그럼 이 분양가로 분양했는데 입주할 때 시세나 이 분양가로 분양한 이후에 거래되는 물건들 시세가 어땠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같이 보시면 여기서 아실에서 제가 시세를 볼 때 이게 사실 아실도 되게 좋은 게 아주 초기 예전부터의 시세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요게 네이버 부동산이 약간 약하거든요. 전 그래서 아실 되게 많이 보는데 아실 보실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열으시면 막 너무 심란하잖아요. 전 중개 키 정도 빼고요. 단지에서도 일단 오피스텔을 빼요. 아파트는 안 봐도 되고 재개발 봐야 될 때는 아파트까지 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반포자이 입지 너무 좋죠. 비교가 안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반포자이 지금 시세 보시면 평수를 9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35평으로 바꿨을 때 지금 거래되는 게 최근 거래가 매매가 34억 이렇게 됐어요. 여기 지금 아까 분양가 보면은 11억에 지금 분양 15년 정도 전에 분양했는데 이 정도 가격이고요. 그때 입주할 때 그 2008년 분양해서 여기 입주가 2009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9년도 시세가 지금 11억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분양가예요. 입주 시세가 분양가 요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보다 많이 비싸게 분양했는지 한번 지금 보세요. 주변에 신축하고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심판보 4차? 사실 뭐 2차 같은 경우는 뭐 한강뷰가 나온다 쳐요. 근데 사실 그때 한강뷰는 지금처럼 가치 있게 보진 않았는데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오래된 아파트고 2006년도 한 7년도 9년도 시세를 보면은 45평이니까 9평으로 바꿔볼게요. 9평으로 바꿔서 요거 입주할 때 분양할 때 8년도 시세 그 다음에 입주할 때 9년도 시세 10억 9천 요 정도 되니까 10억 11억 10억 900이니까 잠시만요. 10억 11억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11억 정도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세가 그렇게 잠깐 잘못 본 것 같은데 34평 매매 그쵸 잘못 봤죠. 위성에서 깜짝 놀랐어요. 잠시만요. 그 고래가 제가 봤던 데이터하고 뭐가 좀 엉켰네. 여기를 봐볼까요? 거래가 없음 9억 네 12억 4천 네 맞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여기나 이때는 한강뷰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아서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조금 봤더니 입주할 때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신축인 거 치고 그 주변의 시세하고 엄청나게 비싼 그런 분양가는 아니다. 이렇게 사실 내가 나름 결론이 났어요. 지금하고 너무 다른 분위기죠.
그러니까 얘가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나 그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시세들이 다 고만고만한 게 전체적으로 시세가 눌려서든 그게 적정 시세든 간에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한 건 아니다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런 세계금융위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희가 기사를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없지. 그건 운이지. 맞아요. 그치, 운이죠. 그 운이 없었지. 그때 분양을 해서 미분양이 났으니까.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운이 없었던 거지. 가격이 비싼 게 아니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는 자기 가치보다 평가절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 원문을 보잖아요. 그럼 기사 원문에 입주 후에는 빠르게 시세를 회복했다고 했어요. 그 입주 후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이 자체 물건이 좋아서도 좋지만 당연히 아까 그 크게 세계적으로 누르고 있던 세계 금융위기라는 키워드가 해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회복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거가 원래 이 정도 가격이 되는 건데 그 가격을 못 받다가 그 가격으로 간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요 물건들 실질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화면을 보면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계속 검색을 해야 돼서 일단 여기 찾아놓은 거니까 보시면 반포자이 뭐 2번 말하면 입 아프죠. 이거는 여기가 들어와서 좋아졌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너무 좋은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있고 서초에서도 아주 중심지고 여기가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그쵸? 예, 그런 입지고요. 그럼 다른 데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레일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레일이라고 쉽게 부르는데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요건 이따가 지금 샘플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입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세대수도 굉장히 커요.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들 세대수도 굉장히 다들 커요. 마레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마레프도 입지 보시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가 아현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재개발돼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마포 입지 같은 경우는 2번 말에 뭐해요.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가로로 길어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 교통적인 면에서 사실은 중앙 그 업무지구 저기 지금 종로나 그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가기도 너무 좋고 여기서 강만 건너면 바로 저기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등포 쪽에 이거 그쪽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남도 사실은 뭐 25분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사실은 주거지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곳에 대단지로 들어오면서 입주할 때 자체는 분양할 때하고 입주할 때까지도 좀 어려웠다고는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대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마레프 그렇고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고레일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늘 이거를 가지고 온 진짜 이유는 지나이스는 아까 같은 그런 이 기사를 보면서 아쉽다 아깝다 하지만 요런 녀석을 지금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오늘은 키워드가 여기서 미분양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예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른 게 지금도 금리 상승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다 어쩌다 말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조금 나아지니까
맞아요. 여의도. 감사합니다.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미분양이 아주 좋은 곳은 나질 않거나 나도 금방 소진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하고는 달라진 것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더 공부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미분양이 아니더라도 제값을 현재는 못 받거나 가치평가를 못 받는데 요게 지나면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을 땐 훨씬 더 좋아질 것. 그렇게 저는 이게 키워드가 와서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에 제가 오늘 요걸 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보기 가장 좋은 게 바로 마포도 좀 그렇긴 해요. 마포도 사실은 여기 잠깐 원래는 이제는 고래일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열었으니까 그냥 얘기를 드리면 마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 아랫단이 원래부터 마포에서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살아요. 한강변도 있지만 조금 더 학원이나 학원들이 여기 잘 돼 있고 학교들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신축이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아까 신문에 나와 있는 모든 구역이 정말 좋은 역세권들이에요. 근데 그 역세권에서 신축이 아주 끼고 있는 반포자리 같은 경우 원래부터 입지 자체가 탁월한 곳 말고 지금 여기 아현동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레프 안에서도 경사가 꽤 있어요. 여기 택지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 거죠. 재개발을 할 만큼 그렇게 좋은 곳은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학교나 학원가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어떤 인프라가 있는 곳에 신축 대단지로 들어가면 대장으로 바로 등극이 가능해요. 사실 여기는 마포는 그래 원래 좋았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마포 정도는 괜찮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BD, YBD 들어가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의도니 종로니 강남이니 어느 곳으로 출퇴근하기 너무 좋아서 뭐 결혼하시면서 신혼집 알아보는 데서도 되게 순위가 높은 지역이에요. 뭐 아내는 여의도로 출근을 해야 되고 남편은 뭐 저기 이제 종로로 출근을 해야 될 경우 정말 가장 최적지거든요. 그런 곳인데 그쵸. 지금 돈 되는 곳이 너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고 쉽게 표시가 나고 잘 모르다가도 빨리 눈에 띄기는 해요. 근데 재개발을 같이 하다 보면 여기는 완성되면 순위가 바뀔 만한 곳이다 하는 곳이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체크하기 진짜 좋은 샘플이 바로 고레일이에요. 보시면 강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것도 제가 다시 끌게요. 아파트만 살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 3위 그린 있는 여기가 진짜 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모르고 가시면 아우 아파트도 낡았고 좀 지저분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자들이 사는 곳은 그분들도 잘 안 움직이고 막 이러거든요. 여기가 오래전부터 강동에선 좀 잘 사시는 분이 사는 곳 그런 곳인데 여기가 아파트가 오래되고 여기 학원가가 지금 개수도 많지만 여긴 진짜 찐 정말 공부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학원가거든요. 그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강동의 대장은 고도 그라시움인데 이 주변에 학원가나 뭐라고 상가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뭐 먹고 사나 싶을 정도로 지하철역 한정거장이긴 하지만 다 여기로 와야 되고 아이들은 학원차로 오든 지하철을 타고 오든 공부하러 여기 와야 돼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정말 강동의 최고의 입지는 여기예요. 그런데 고레일이 여기 생겼죠. 근데 이렇게 보면 금방이네 하시는데 여기 걸어 보셨나요? 저는 걸어 봤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파리바게뜨 표시된 데가 여기가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서 한 7, 8분 빠른 걸음으로 정도 걸리고요. 이 뒤에서는 15분 이상 훨씬 걸려요. 정말 생각보다 3658세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역세권이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고요. 이 뒤니까 한강뷰 나오겠네. 근데
생각보다 뒷동에서도 이렇게 창문으로 정도 보이는 높은 층만 그런 한강뷰예요, 이쪽이. 그래서 사실 여기 고레일 입주할 때 신혼부부들이 여기 전세 얻으러 여기로 가지, 고덕그라시움 입주할 때 좀 고덕그라시움이 그렇게 입주가 많은데 전세 얻으러 여기로 가지 여기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중개사님이 여기로 가라고 보내고 전세가도 더 싸다고 보내고 이랬었단 말이죠. 고덕그라시움이고 비교를 한다면 여기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 있고, 아우 여기가 물론 여기도 세계 금융위기 영향도 받고 그렇지만 이걸 처음부터 정말 좋은 입지고 대단히, 그리고 1군 브랜드야 라고 해서 바로 인정받기에는 만만치 않은 경사의 입지라는 거죠. 여기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모든 필요한 건 여길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절대 슬세권이 될 수 없는, 10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쉽게 걸어 다니기는 어렵거든요. 매일 출퇴근 더더구나 쉽지 않죠. 그랬는데 신축이 되고 정말 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1등으로 등극을 하죠. 1등으로 등극을 하고, 이쪽에 고덕그라시움 들어올 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도 고덕이 더 눌리고 여기를 더 선호하고 그랬는데 왕관이 고덕그라시움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맞아요. 정희님 걸어보셨죠? 네, 15분 정도. 진짜 어른걸음으로 빨라요, 15분. 이 뒤에서부터 정말 걸어오면 땀나요. 여기 지금 가로수가 참 잘 돼 있고 여유 있게 걸으면 너무 멋진 길이지만 매일 출근하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 1등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최신축 대단지, 여긴 정말 역세권이잖아요. 요렇게 될 만한 곳들이 지금 전국에 곳곳에 있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 키워드 드렸죠. 여기보다는, 여기 명일동 여기보다는 이쪽을 더 무시하고 이쪽 동네 뭐가 있겠어? 했던 그런 주공 아파트만 빽빽하게 있었던 그런 강동이에요. 고덕그라시움 있는 쪽은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가 들어오면서 1등으로 바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라시움에선 지하로 여기까지 가는 거 아세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비 올 때, 눈 올 때 출퇴근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스토리라면 또 앞으로는 다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개발, 재건축을 원래 입지 좋았던 곳으로 돌아가요. 또 거기가 그렇게 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신통으로 가고 있잖아요. 신속통합기획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 곧 영상 찍어 볼 건데, 이 신속통합기획이 생각보다 정부가 내놓은 기획안대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획안이 제가 굉장히 신경 쓰이던 그런 부분들,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기획안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거 처음 나올 땐 어떻게 되나 보자 계속 지켜봤어요. 저는 쉽게 입대지 않고 뭐 하나 됐다고 해서 쉽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한 15년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였다가 에너지 낭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이번 시장님 약속도 지키시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지정된 곳들은 너무 열악한 곳이 많아서 그때도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 지정된 곳들은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멤버십으로 하고 있는 미라클 마이라이프 팀에서는 요거 같이 그 뽀개는 지역일 때 그거의 가치도 한번 같이 하나씩 다 뽀개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가 하나씩 여기 지금 연하늘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 되려고, 여긴 지금 다 재건축 단지인데 하는 부분들인데 시간 당연히 걸리죠. 그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빨리 안 돼서 사업이 빨리 진행안 돼서 빨리 큰 돈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가 한 10년 해서 완성되면 고덕그라시움은 그때 몇 년 차 되지? 그리고 얘는 몇 년 차 되지?
그럼 다시 입지 가치가 예전에 제일 좋았던 녀석으로 회귀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전국을, 서울 수도권을 다시 보는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몇 가지 키워드 드렸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는 지하철, 교통, 이걸 빼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YBD, CBD,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자꾸 오늘은 왜 아침이라서 돼가지고 빨리빨리 안 움직이나 봐.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는 3대 업무지구가 있어요. 지금 줄임말도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그래서 센츄얼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예전부터 최고의 업무지구는 우리 지금 종로, 그리고 광화문 인근, 그리고 이제 을지로 쪽, 거기에 지금도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강북 죽지 않았습니다. 가보시면 진짜 출퇴근할 때 보면 난리 나죠.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업무지구, 또 점점 더 여의도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네, 여의도 업무지구. 강남은 뭐 두 번 말할 것도 없고요. 테헤란로 가보시면 거기가 GBD가 강남이죠. 네,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 한 번씩 드리는 게, 저 오늘 아침에 제가 폰으로 댓글 잘 안 달거든요. 제가 손이 아파서 댓글은 봐도 나중에 이제 이게 앉았을 때 이제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그분은 달아드렸어요.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진짜 점점점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서, 그분 여기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죄송한데요, RRR이 뭔지 물어봐도 돼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거 물어보는데 용기를 내셨을까. 아주 쉽고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설명 잘 해드렸죠.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예전에 RR 이랬어요. 로얄동, 로얄호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RRR 이렇게까지 말해요. 라인에 따라서 뻥뷰가 나오고, 같은 동인데도, 같은 층인데도 앞에 아파트 뒤통수만 보이는 라인,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심하게는 5천 이상도 나거든요. 그래서 RRR이다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CBD, YBD, GBD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종로, 광화문 이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센트럴, 중앙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는 거기에 업무지구, 그 다음에 여의도라고 해서 YBD, 여의도 업무지구, 그 다음에 강남에 그 강남 한글로 그대로 해서 GBD, 강남 업무지구,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지하철이 가장 가치가 높아요. 그 지하철을 끼고 있거나 아예 있는 곳에 일자리가 충분하거나, 그러니까 강남이 집값이 비싼 거예요. 여의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광역시, 오늘은 그럼 서울 경기만 말씀드리자면, 나온 샘플들이 그러니까 경기에서 대표적인 게 판교를 끼고 있는 판교 신도시, 판교 옆에 교육인프라까지 같이 끼고 있는 분당이 비쌀 수밖에 없고, 절대 가격이 내릴 수가 없어요. 어지간한 서울보다 비싼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로 찾아보셔도 좋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런 신문 기사를 하나 보실 때, 여기에서 멈추면 지나있어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살 걸. 우리는 요걸 보고, 기자님이 요렇게 정보를 다 정리해 주셨네. 그러면 저처럼 입주할 때 주변 시세 대비 많이 비쌌을까? 그리고 하나씩 아파트 이름을 아실이나 아니면 호갱노노나 요런 데 넣어 보시면 위치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입지들은 괜찮구나. 그리고 지하철역도 끼고 있지만 원래부터 잘 살던 동네 인근에 새로 생겼구나. 그냥 그때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와서 시세가 그랬던 거지, 충분히 회복될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 결론을 내리고, 지금 그런 곳,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요, 그 동네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이 내가 잘 아는데 하면서, 여기는 진짜 아니야 이런 곳인데, 저렇게 개발되면 이전에 좋았던 곳에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게 주변이 원래부터 좋은 곳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곳을 좀 찾고 조금 일찍, 저는 너무 선진입 안 좋아해요. 이번에 그렇게 돼가지고 선진입해서 지금 호되게 피눈물 흘리신 분 많잖아요. 제가 올해 시장 보면서 그런 스토리 이렇게 일찍 했더니, 물론 진화해서 일찍 하지 않았냐, 저는 그게 자체가 선진입은 아니에요. 조합 설립 되고서 매수했다니까요. 그 지금도 최소 기준 조합 설립 얘기 드리고, 아니면 조합 설립 되기 직전에 매수하거나 이런 정도였지, 구역지 정도 되기 전, 아니면 저한테 진짜 많이 질문하시는데 자기가 오래된 빌라를 하나 살 건데 재개발 기다리면서 살아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도 공부가 안 되신 상태에서 그냥 오래됐으니까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겠다. 난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구역 지정이 된 상태에서도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 지금 아무리 회복됐다 해도 전 정부에서 다시 대출 규제 다시 나오는 거 봤죠. 다시 반등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누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초기를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땐 초기를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조금만 하면 진짜 괜찮은 곳이 그냥 있는데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예쁜 건 그런 곳이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가격이 이런 시장에 확 내려줘요. 제가 그 설명은 여러 번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실거주 가치가 떨어져서, 그리고 투자 상품이라서 하락장에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의 최고 매력은 뭐예요? 이 리스크가, 투자 상품의 리스크,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얘네하고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른 게 뭐냐? 새 아파트가 완성되는 순간 모든 리스크는 그냥 제로 베이스로 끝나버려요. 그때부터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완전 새 아파트.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가격 등락이 계속 있으니까 이걸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언제 진입하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에 제일 좋은 시장이 지금 같은 시장이에요.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드려도 이게 들어오기가 힘들어. 당연하죠. 초보일 땐 더 그렇죠. 근데 지금 좀 잠잠하고 오를 때는 이미 아주 대장들은 올라가 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정부가 대출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 그걸 딱 보는 순간 정부가 이미 인정을 한 거 아닌가, 반등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되죠. 지켜보면 되죠. 멤버십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 하신다는 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멤버십에서는 매달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지역을 제가 선별을 해요. 사실은 그 지역을 선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거기를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두 번을 꼬박꼬박 만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지역 선정한 곳을 소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시면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들이나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근데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이번에 선정한 지역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위험한 것도 다 솎아드릴 거예요. 이런 곳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사실 위험하다. 이게 사실 오픈돼서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특정 구역 얘기니까.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또 투자는 이런 식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또 살펴봐야 되는 곳이 여기가 있다. 그래서 해당 곳이 서울 지역에 신통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구역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할 거예요. 그 사고 날 뻔하신 분이 글을 정말 길게 쓰셨는데 어떻게 이런 걸 여기다 줄 수가 있냐고 하시는데, 저 완전 감동했잖아요. 그 가치를 알아봐만 주면 돼요. 저는 다른 거는, 그게 얼만큼 귀한 건지 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되게 행복해요. 되게 행복하고, 첫날도 우리 되게 즐거웠고, 2시간씩 꼬박해서 2시간 조금 넘었는데
그거 끝나고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또 남기셨어요. 저 막 불이나게 밥 먹고 강의 듣고 오늘은 라방을 2시간이나 드니까 설거지는 내일 아침에 해야지 했대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설거지를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뭐가 달라? 막 이게 아니라 그분이 선하고 건강한 에너지로 2시간 강의를 듣고 가득 채워진 거예요. 능히 설거지를 하는 게 즐겁게. 제가 그날 뭐 오늘 일을 미루지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게 저는 바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되게 행복했고요. 그리고 혹시 멤버가 많아지면 걱정하실까봐 같은 저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은 사람이 공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혹시 하실까봐 절대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인원이 너무 좀 많아진다 싶으면 한 번에 소개하는 것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게, 그래서 전혀 같이 공부하는데 제가 이거 준비를 어찌 보면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그냥 강의로 하면 딱 30명 딱 뽑아서 딱 강의를 받고 딱 그 지역만 깊게 파서 딱 한번 끝내면 되는데 인원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도록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1시간 약속하고 제가 약속을 못 지켰네요. 주말이라 마음에 저도 여유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부동산은 무엇이 됐든 주식이나 코인은 사실 선택하셔도 돼요. 주식 투자도 하시면 너무 좋죠. 근데 부동산은 내 집이니까. 그래서 되게 제가 굉장히 조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되게 조심하고 영상 하나하나에 공을 되게 많이 들이는 이유가 허튼 소리 안 하고 그러려고 제가 공을 되게 많이 들이고, 또 앞으로는 댓글로 올려주신 것 중에서도 직접적인 멘토링 또 이렇게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이것들을 하실 수 있는 때까지, 거기까지 제가 버팀목 있죠. 나무 이렇게 뿌리 잘 내릴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그 버팀목 역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미라클